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10,000원짜리 와인 한 병 있잖아요. 그걸로 아주 특별한 겨울의 추억을 만드는 마법. 네, 뱅쇼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으로 새로운 캠핑 정보를 받아보세요. 캠핑장에서 뱅쇼 만드는 영상, 그냥 레시피를 따라하는 걸 넘어서요. 이 따뜻한 와인 한 잔에 담긴 이야기, 뱅쇼를 프랑스식 쌍화탕, 아니면 맛있는 난로라고 표현한 게 정말 확 와닿았어요. 듣기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인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감기 기운 있을 때 약처럼 마시는 그런 민간 요법 같은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게 과학적인 측면이랑 심리적인 측면 두 가지 모두에서 설득력이 있거든요. 먼저 과학적으로 보자면 레드와인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돕고요. 같이 넣는 오렌지나 레몬의 비타민C가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계피나 정향 같은 향신료는 실제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고요. 오, 정말 우리가 쌍화탕에 대추랑 생강 넣는 거랑 원리가 거의 똑같네요. 신기하다. 그렇죠. 시작은 로마인들이 추운 유럽 북부를 영토를 확장하면서부터예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려고 와인을 데우고 그 당시에 귀했던 동방의 향신료들을 넣어서 마시기 시작한 거죠. 이 문화가 로마 군단이랑 같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시는 뱅쇼 한 잔에는 거의 2000년의 유럽 역사가 녹아있는 셈이에요. 와, 갑자기 뱅쇼가 다르게 보이네요. 그냥 와인 끓인 게 아니라 로마 군단의 생존 비법이었군요. 그 역사를 알고 나니까 더 마셔보고 싶어지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뱅쇼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실패했거든요. 뭔가 떫고 쓰기만 해서요. 맛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비밀이 3가지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셨을 확률이 높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 비밀, 바로 와인 선택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저렴한 와인 아무거나라고들 하는데 정말 아무거나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비싼 와인을 쓰면 맛이 확 좋아질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비싼 와인은 절대 쓰지 마세요. 오히려 낭비일 뿐만 아니라 맛을 망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 와인이나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첫 번째 황금률이 나옵니다. 바로 오크통에서 숙성한 와인은 피하라는 거예요. 오크통 숙성 와인이요? 보통 그게 더 풍미도 깊고 고급 와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피해야 하는 거죠? 와인을 오크통에 숙성시키면 타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우러나와요. 이게 바로 와인의 떫은 맛을 내는 주범인데 차갑게 마실 때는 이 떫은 맛이 복합적인 구조감을 주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문제는 열을 가했을 때 발생해요. 타닌의 떫고 쓴맛이 아주 불쾌할 정도로 증폭되거든요. 아마 예전에 만드셨던 뱅쇼가 썼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집에 있던 와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썼거든요. 그럼 어떤 와인을 골라야 실패가 없을까요?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슈라즈처럼 묵직하고 타닌이 강한 품종보다는요. 메를로나 가메 품종처럼 과일향이 풍부하고 질감이 부드러운 와인이 뱅쇼에는 훨씬 이상적이에요. 마트에서 10,000원대 전후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좀 영하고 프로티한 와인이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혹시 집에 선물 받고 잘 안 마시는 저렴한 와인이 있다면 버리지 마시고 이번 겨울 뱅쇼 만들 때 꼭 한번 써보세요. 그럼 혹시 화이트 와인으로도 뱅쇼를 만들 수 있나요? 그건 맛이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아, 물론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화이트 와인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걸 뱅브낭 쇼라고 불러요. 레드와인 뱅쇼가 계피, 정향 같은 따뜻한 향신료랑 어울린다면 화이트 뱅쇼는 생강, 레몬그라스, 스타 아니스 같은 좀 더 상쾌하고 화사한 향신료와 잘 어울려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으니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와, 두 번째 비밀인 재료 손질로 넘어가 볼게요. 유독 과일 껍질 손질을 엄청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충 썰어 넣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뱅쇼를 만들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와요. 핵심 원칙은 오렌지나 레몬 껍질 안쪽의 그 하얀 부분, 전문 용어로는 피스라고 부르는 부분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의아했어요. 그냥 껍질째 넣어야 향이 더 진하게 우러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 생각이 함정이에요. 물론 노란 껍질 부분의 향은 필수적이죠. 하지만 껍질과 과육 사이에 그 하얀 스펀지 같은 부분이요. 거기에 나린진이라는 쓴맛 성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끓이면 그 끔찍한 쓴맛이 뱅쇼 전체에 우러나와서 와인의 과일향과 향신료의 아로마를 전부 망가뜨려버려요. 세상에, 바로 그거였네요. 제가 만들었던 뱅쇼가 유독 썼던 이유가 바로 저 하얀 부분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어요. 저는 와인이 저렴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감적 칼이나 과도를 이용해서 하얀 부분을 최대한 얇게 점여내는 과정, 이게 맛있는 뱅쇼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 불 조절이 남았네요. 재료를 다 넣었으니 이제 불에 올리면 되는데 저는 보통 성격이 급해서 시간을 아끼려고 가장 센 불로 시작하거든요. 난로 위에 은은하게 올려두던데 그게 그냥 캠핑의 감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맛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뱅쇼를 망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바로 팔팔 끓이는 것이에요. 이건 절대 수프가 아닙니다. 뱅쇼는 끓이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데우고 우려내는 것, 즉 멀링이나 인퓨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해요. 끓이는 것과 우려내는 것의 차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른 거죠? 결정적인 차이는 알코올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에 끓는 점은 100도잖아요. 그런데 알코올에 끓는 점은 그보다 훨씬 낮은 약 78도예요. 만약 이걸 국 끓이듯이 팔팔 끓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알코올이 먼저 다 날아가 버리겠네요. 정확해요. 알코올은 모두 징발해버리고 그냥 뜨겁고 떫은 과일 주스가 되어버리죠. 게다가 과일이 너무 익어서 뭉개지면 음료가 탁해지고 원치 않던 쓴맛이나 잔미까지 우러나올 수 있어요. 처음엔 중불로 데워서 온도를 올리다가 냄비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가장 약하게 줄여서 최소 20분 이상 뭉근하게 우려내는 거죠. 바로 이 시간이 모든 재료의 맛과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캠핑용 난로 위에 올려두는 팁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거네요. 여기에 개성을 더할 방법들도 정말 궁금해요. 뱅쇼의 세계는 바로 향신료 조합에서부터 무궁무진해져요. 예를 들어서 독일식 뱅쇼인 글루바인은 아마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곳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오렌지보다는 레몬을 주로 쓰고 클러브, 즉 정향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톡 쏘는 스파이시한 느낌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 맞아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파는 게 그거군요. 향이 엄청 강렬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북유럽으로 가면 글레그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술 더 떠요. 와인에 보드카나 브랜디 같은 독주를 추가해서 도수를 확 높이고 건포도나 잘게 썬 아몬드를 넣어서 씹는 재미까지 더하죠. 이건 거의 음료라기보단 마시는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추운 북유럽의 겨울을 이겨내려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까요? 와, 와인에 보드카라니. 듣기만 해도 화끈하네요. 나라마다 개성이 정말 뚜렷하군요. 혹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팁도 있을까요? 아이들이나 운전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모든 레시피는 와인 대신 100% 포도 주스나 사과 주스를 사용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알코올 걱정 없이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무알콜 뱅쇼가 완성되죠. 온 가족이 캠핑 가서 다 같이 즐기기에 이만한 음료가 없어요. 정말 완벽하네요. 자, 오늘 정말 깊이 있게 봤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 실패 없는 완벽한 뱅쇼를 위한 3가지 황금률을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째, 와인은 오크 숙성 안 된 만원대 과일향 풍부한 와인을 고를 것. 둘째, 쓴맛의 원흉인 감귤류 껍질의 하얀 부분을 반드시 제거할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절대 팔팔 끓이지 말고 약한 불에서 20분 이상 은은하게 우려낼 것.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핵심만 딱 짚어주셨네요. 아, 그리고 우려낸 과일은 맛과 향이 다 빠졌으니까 아까워 말고 버릴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예를 들어 좀 더 한국적인 느낌을 더하기 위해 말린 대추 몇 알이나 생강 한 조각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의외의 조합으로 로즈마리 한 줄기를 넣어 상쾌함을 더하거나 통후추 몇 알을 넣어 끝맛에 스파이시한 킥을 줄 수도 있겠죠.